깊은 새벽 3시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가 제 잠을 깨웠어요. 1층에 사는 대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불이 났어요. 어서 나와야 합니다. 당황한 제가 황급히 외투만 걸치고 따라 나섰는데 집안에서는 연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뒤돌아본 순간 창가에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다들 지금 어디서 이야기 듣고 계시는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구독이나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매일 역대급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밤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2년째 혼자 사는 집에서 늘 그렇듯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3시 15분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시간에 잠옷 차림으로 문 앞에 나가니 아래층에 사는 대학생 민호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조용한 아이였는데 그날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불이 났다고요? 어디에서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나와야 합니다. 민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외투만 대충 걸치고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안에서는 연기 냄새도 나지 않았고 불길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불이 어디서 난 거니? 할머니,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민호가 손전등 하나로 어둠 속 골목을 인도했어요. 민호야, 왜 이렇게 급하게? 할머니,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화재 대피라면 왜 집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민호야, 정확히 무슨 일이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의심과 공포가 뒤섞여서 민호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를 믿어도 될까요?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2명의 남자가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주위를 살피고 있는 게 보였어요. 민호야, 저 사람들은 누구야? 제가 속삭이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담 뒤로 숨겼어요.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왜? 저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저를 찾고 있다고요? 왜 낯선 사람들이 저를 찾는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왜 찾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민호가 제 손을 이끌며 다른 길로 안내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명확한 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왜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누가 저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려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호는 저를 근처 24시간 카페로 데려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민호야, 이제 말해줘. 정확히 무슨 일이야? 민호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냥 대학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무슨 말이야?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설 탐정이라고요? 왜 탐정이 제 주변에 있었던 거죠?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키다니? 누가 날 위험하게 한다는 거야? 민호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 말이에요. 뭐라고? 소연이가? 네, 최근에 거액의 보험 계약을 드셨어요. 할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요.
보험 계약이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걸 승낙했나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인데요. 네, 그래서 문제예요. 그리고 민호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야? 할머니 남편분이 생전에 로또에 당첨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로또요?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다고요? 전혀 몰랐는데요. 그게, 그게 정말이야? 제 손이 떨렸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숨긴 게 있었다는 건가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며느리분과 아들분이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할까요? 그건, 그건 말이 안 돼. 우리 민수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 증거가 있어요.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며느리 소연이가 최근에 여러 보험회사를 다니며 상담받은 기록이었어요. 모두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저희가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소연이가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린 기록도 있었어요. 금액이 상당했어요. 왜, 왜 소연이가 이런 돈을 빌렸을까? 아마 도박 때문인 것 같아요. 온라인 카지노 기록도 있거든요. 며느리가 도박을 했다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뻔한 거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할머니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를 가한다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민호야, 정말 확실한 거니? 네, 그래서 제가 미리 할머니를 피신시킨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불이 났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민호가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말이에요. 민호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안전한 곳에서 며칠 지내시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디서? 저희 사무소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호가 명함을 건네줬어요. 정의탐정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장님이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세요. 그럴듯해 보였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가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위험한 계획이 진행 중이라면 집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맞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집을 떠나서 어디서 살라는 건가요? 민호야, 혹시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할머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민호가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내일 낮에 할머니 집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확인? 혹시 누군가 들어갔는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정말 누군가 제 집에 침입했을까요? 민호야, 그럼 우리 지금 가서 확인해 볼까? 아니에요, 위험해요. 내일 해가 뜨고 나서 가야 해요. 왜? 혹시 아직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이렇게 위험해지는 건가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민호와 함께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만 여기서 쉬세요. 내일 모든 걸 확인해 드릴게요.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민호와 함께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멀리서 집을 확인해 보니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 일단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다가갔어요. 문은 멀쩡히 잠겨 있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문이 그대로 잠겨 있어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온 거 아닌가? 제가 안도하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할머니, 열쇠를 주세요. 안에서 확인해 봐야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건드려진 것 같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었나 봐. 제가 혼잣말을 했는데 민호가 제 방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중요한 물건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침실 서랍이랑 안방 장롱에. 따라가서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늘 복용하던 약통이 없어진 거예요. 내 약이 어디 갔지? 분명히 침대 옆 탁자에 두었던 혈압약과 당뇨약이 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다른 것도 확인해 보세요. 민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던 거예요. 남편 보험 증서가, 통장도. 손이 떨렸어요. 특히 남편이 가입했던 생명보험 증서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명의의 적금 통장도 함께요. 민호야, 이상해.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할머니, 가족 중에 여분 열쇠를 가진 분이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며느리 소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제가 아플 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줬거든요. 설마, 소연이가?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작년에 제가 아프다고 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다른 곳도 확인해 봐야 해요. 민호가 거실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도 뒤져봤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서류 몇 개가 빠져 있었어요. 정말 소연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제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흔적을 보면 내부자가 한 일이 확실해요. 강제로 침입했다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문도 멀쩡하고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열쇠로 조용히 들어와서 필요한 것만 가져간 거죠. 그럼 정말 우리 소연이가. 말을 끝내기가 어려웠어요.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아. 그럼 확인해 봐야겠어요. 뭘 확인한다고? 정말 며느리분이 가져간 건지 말이에요. 민호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걸로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민호야, 혹시 소연이가 정말로 나쁜 짓을 하려는 걸까? 할머니,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 해요. 그날 오후 민호와 함께 소연이네 집 근처로 갔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소연이가 집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급하게 떠나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저분이 며느리분이죠? 맞아. 소연이는 큰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탔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민호가 소연이가 탄 택시를 따라가자고 했어요. 다른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가니 소연이가 간 곳은 시내의 한 은행이었어요. 은행에 뭐하러 갔을까? 제가 궁금해했어요. 아마 할머니 서류를 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니 소연이가 은행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마 할머니 명의로 뭔가 하려다가 실패한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대출이나 보험 관련 업무일 가능성이 높아요. 소연이는 은행을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보험회사였어요. 저기가 어디야? 보험회사네요. 민호가 확인해 주었어요. 소연이가 보험회사에서도 1시간 넘게 있다가 나왔어요.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할머니, 뭔가 계획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게 다행인 건가? 네, 할머니가 직접 가지 않으시면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어서 소연이는 세 번째 장소로 향했어요.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는데 간판을 보니 법무사 사무소였어요. 법무사 사무소에는 왜 간 걸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마 유언장이나 상속 관련 문의를 하는 것 같아요. 상속이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알아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고 있다니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소연이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원하는 답을 들은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상해요.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일이 잘 풀린 것 같아 보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마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들은 것 같아요. 민호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정말 소연이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는 걸까요? 소연이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온 후 또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약국이었어요. 약국에는 왜 가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소연이가 약국에서 뭔가를 구입한 후 나왔는데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소연이 씨가 평소에 약을 드시나요? 아니요, 건강한 편이에요. 그럼 왜 약국에 갔을까요? 민호도 의아해했어요. 마지막으로 소연이가 간 곳은 꽃집이었어요. 하얀 국화를 많이 사더라고요. 국화를 왜 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국화는 보통 장례식 때 쓰는 꽃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장례식용 꽃을 미리 준비하다니 정말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뭐가 확실해요? 며느리분이 정말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거네요? 네, 매우 위험해요. 은행, 보험회사, 법무사, 약국, 꽃집. 이 모든 곳을 하루에 다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 서류를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고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첫째,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실패했고요. 다행이네요. 둘째, 보험 계약을 변경하려고 했어요. 아마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실패했나요? 네, 역시 본인 확인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뭘 물어본 걸까요? 아마 할머니가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는지 물어본 것 같아요. 유언장 없이요? 네, 그럼 자동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거든요. 며느리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언장을 쓰기 전에 죽으면 소연이에게도 재산이 넘어간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약국에서 산 건 뭘까요? 그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무서운 얘기? 수면제나 독성이 있는 약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는 약이라고요? 정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행동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복용하던 약을 가져간 것도 그 때문일까요? 제 약에 뭔가 섞으려고 한 건 아닐까요? 할머니, 그리고 꽃집에서 국화를 산 건 정말 의미심장해요. 왜요? 미리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식 준비를 하다니. 민호야, 정말 그럴까요? 우리 소연이가 그런 나쁜 아이일까요? 할머니,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민호가 파일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이게 며느리분이 최근에 가입한 보험들이에요. 서류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두 제가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어요. 이건 언제 가입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차례로 가입했어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보험 서류를 보면 할머니 서명이 되어 있어요. 제 서명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네, 위조된 것 같아요. 소연이가 제 서명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에 할머니 서명을 볼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제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니. 할머니,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떻게? 일단 며느리분과 절대 단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수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음식도요? 네, 약국에서 산 것을 음식에 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며느리가 해준 음식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할머니,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래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거든요. 경찰에 신고한다니. 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에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이 모든 일이 정말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제가 정말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소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걸까요? 아들 민수는 알고 있을까요? 설마 우리 아들도 함께 계획한 건 아니겠죠? 생각할수록 무서웠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라서 이렇게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형을 데려왔어요. 할머니, 제 형 민석이에요.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민석이라는 사람은 민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좀 더 진중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호한테 상황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시네요. 제가 인사를 했어요. 민석이 여러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거 보세요. 사진들은 모두 소연이를 찍은 것들이었어요. 은행에 가는 모습, 보험회사에 가는 모습, 그리고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채업자로 보입니다. 며느리분이 빚이 상당히 많아요. 민석이 설명해 줬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라니 그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졌을까요? 할머니, 그래서 며느리분이 급하게 돈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는 거군요. 이제 상황이 조금씩 이해됐어요. 소연이가 빚에 쪼들려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런데 형,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민호가 형에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요. 민석의 대답이 좀 이상했어요.
확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어제까지 민호는 확신에 차서 설명했는데 형은 좀 애매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형,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일단 며느리의 움직임을 더 관찰해 봐야겠어요. 민석이 사진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하고요. 언제까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요. 확실한 증거라니.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호가 위로해줬어요. 민석이 추가로 보여준 자료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이건 며느리분의 통화 기록이에요. 통화 기록이요? 네, 최근 한 달간 통화한 사람들 목록이에요. 목록을 보니 보험회사, 사채업체, 장례용품업체까지 있었어요. 장례용품업체요? 네, 관과 수의를 미리 주문한 것 같아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관까지 주문했다니요. 그리고 이건 며느리분의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민석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최근에 큰 돈이 들어온 게 있어요. 어디서 들어온 돈인가요? 생명보험료 선납금으로 보여요. 선납금이요? 네, 보험료를 미리 다 내면 나중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연이가 제 생명보험료를 미리 다 낸 거네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요.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며느리분이 최근에 여행 상품을 예약했어요. 여행이요? 네, 할머니와 함께 가는 온천 여행이에요. 제가 언제 여행 가자고 했나요? 아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속여서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온천에서 사고가 나면 자연사로 보이기 쉽거든요. 온천에서 사고라니.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그럼, 그럼 소연이가 저를 온천에 데려가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절대 며느리분과 여행 가시면 안 돼요. 물론이죠. 그런데 소연이가 언제 여행 가자고 할까요? 아마 곧 연락이 올 거예요. 민석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날 오후 민호와 민석이 잠시 나간 사이에 혼자 있게 됐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이번 건 성공하면 우리 목도 커지겠지. 뭐라고요? 할머니가 생각보다 단순해서 쉬울 것 같아. 제가 단순하다고요? 민호는 아직 모르니까 계속 속여가면서 해. 민호를 속인다고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석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민호도 모르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까요? 할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다더라. 집값만 해도 몇 억은 될 거야.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며느리랑 손잡고 나누면 우리도 제법 챙길 수 있을 거야. 며느리와 손을 잡았다고요? 급하게 제자리로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민석이 들어왔는데 평소와 똑같이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민석이 저를 속이고 있다면 민호는 정말 제 편일까요? 아니면 둘 다 저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석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어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좀 쉬세요. 저희가 지키고 있을게요. 지킨다는 말이 이제는 무섭게 들렸어요. 정말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건 아닐까요? 민호는 언제 돌아와요? 곧 올 거예요. 잠깐 주변 정찰하러 갔거든요. 정찰이라는 말도 이상했어요. 민호가 돌아온 후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민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할머니. 너 형하고 정말 같이 일하는 거야? 네, 왜요? 혹시 너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민호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조심스러워서. 민호의 표정을 보니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민석만 따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할머니, 혹시 형이 뭔가 이상한 말 했나요? 아니야.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호까지 의심하게 되면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거든요. 할머니, 혹시 불안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호야. 민호만큼은 진짜 제 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민석의 전화를 들어보니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 같았어요. 혹시 민호도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형제가 함께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호야, 너는 정말 저를 도와주려는 거지? 당연하죠, 할머니. 정말? 네, 믿어주세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웠어요. 저녁 먹을 때 민석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내일 며느리분을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확실히 하려면 직접 확인해 봐야죠. 민석의 제안이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위험하다면서 왜 만나라고 하는 걸까요? 형,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민호도 반대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지켜볼 거니까. 민석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민석이 제게 물어봤어요. 저는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소연이가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민석이 계속 밀어붙였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혹시 저를 소연이에게 넘겨주려는 건 아닐까요? 형, 할머니가 무서워하시는데. 민호가 말렸지만 민석은 고집을 부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석의 전화 통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 목도 커지겠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민석도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소연이에게서 벗어났다가 또 다른 함정에 빠진 건 아닐까요? 민호만큼은 믿고 싶었지만 형제 사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내일 정말 소연이를 만나야 할까요? 그게 안전한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할머니, 오늘 며느리분을 만나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급해요? 제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증거를 확실히 잡으려면 직접 대면해야 해요. 민석의 말에 민호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바로 옆에 있을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어젯밤 민석의 전화를 들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소연이를 기다렸어요. 민호와 민석은 옆 테이블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소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친구 집에 있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소연이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요.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소연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온천 여행이라고요? 민석이 말한 그 여행 말인가요? 온천 여행? 네, 어머니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소연이가 여행 브로셔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 온천이 정말 좋다고 해요. 2박 3일로 다녀올까요? 정말 민석이 말한 대로였어요. 소연이가 저를 온천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요? 이번 주말에요. 벌써 예약도 해뒀어요. 벌써 예약까지 했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요? 소연아, 갑자기 여행이라니.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소연이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석이 보여준 증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함께 가실 거죠? 소연이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그때 갑자기 민석이 일어나서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실례합니다. 소연이가 깜짝 놀라며 민석을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사설탐정이고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설탐정이요?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당신이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모두 알고 있어요. 민석이 파일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할머니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서류들이에요. 민석이 서류들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사채업자와 만난 사진들이고요. 소연이가 할 말을 잃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직도 부인하시겠어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민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호도 다가와서 앉았어요. 며느리분, 이제 인정하세요. 할머니를 해치려던 계획 말이에요. 소연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민석이 추궁했어요. 소연이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인정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 소연이가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건가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연이가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빚 때문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빚이 그렇게 많아요? 7천만 원이에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해서. 7천만 원이라니 처음 들어본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네,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소연이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네, 미안해요, 어머니. 30년을 며느리로 지낸 소연이가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쉽게 자백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민석이 말했어요. 며느리분, 그런데 혹시 다른 공범이 있나요? 공범이요? 네, 혼자서 이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소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어요. 누구죠? 제 오빠요. 오빠라고요? 오빠가 어떻게 도와줬는데요? 계획을 같이 세우고 서류 위조도 도와줬어요. 서류 위조까지 했다고요?
민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그럼 오빠분도 체포해야겠네요. 체포요? 소연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살인 계획 공모죄예요. 그 순간 소연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재빨리 붙잡았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요. 카페 밖으로 나와서 민석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졌어요. 정말요? 네, 며느리가 모든 걸 자백했으니까 경찰이 처리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너무 쉽게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민석 씨, 그런데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다 구하셨어요? 전문가니까 가능한 일이죠. 민석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모텔에서 쉬고 있는데 민석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응, 1단계는 성공했어. 1단계라고요? 할머니가 완전히 믿고 있어. 이제 2단계 진행하면 돼. 2단계가 뭔가요? 며느리는 우리 말대로 잘했어. 연기도 괜찮았고. 연기라고요? 소연이가 연기를 했다는 건가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할머니 재산을 파악해보자. 제 재산을 파악한다고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소연이의 자백도 민석의 증거들도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죠.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어차피 한편이니까. 정말 소연이와 민석이 한편이었던 거네요.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제가 속은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민석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소연이는 그에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럼 민호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편인가요? 너무 무서웠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민석과 민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제 할머니 재산 파악했어요? 응, 생각보다 많더라. 집값만 해도 5억은 넘을 거야. 그럼 우리 몫은 얼마나 될까요? 며느리랑 나누면 각자 1억씩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민호도 한편이었던 거네요. 제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민호까지도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민호야, 잘 잤어? 네, 할머니. 어떻게 주무셨어요? 민호가 평소처럼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무섭게 보였어요. 저를 속이고 있는 가짜 미소였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석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며느리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직 무서워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계속 지켜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어요. 지켜준다는 말이 이제는 감시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민석이 슬쩍 물어봤어요. 다른 재산이요? 네, 남편분이 다른 통장이나 부동산을 남겨두신 건 없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진짜로는 남편이 숨겨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특별히 아끼시던 물건이나 장소가 있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거기에 중요한 걸 숨겨뒀을 수도 있잖아요. 민석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뭔가 준비해 둔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남편이 자주 가던 곳이 있어요. 어디인가요? 시내에 있는 작은 은행이에요. 거기 사장님과 친했거든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그 은행을 자주 이용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뭔가 맡겨둔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민석이 눈을 빛냈어요. 할머니, 오늘 그 은행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호가 제안했어요. 가서 뭘 해요? 혹시 남편분 명의로 된 다른 계좌나 금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해봐야 알죠. 민석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분명히 제 재산을 더 찾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궁금했어요. 정말 남편이 뭔가 숨겨둔 게 있는지 말이에요. 오후에 그 은행에 갔어요. 민석과 민호가 함께 따라왔어요. 은행 사장님은 남편을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 사모님. 영감님 일로 오셨군요. 네, 혹시 남편 명의로 된 다른 계좌나 금고가 있나요? 있긴 있죠. 정말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개인 금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영감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어서요. 무슨 당부요? 사모님이 혼자 오셨을 때만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혼자 왔을 때만이라고요? 왜 그런 조건을 달아둔 걸까요? 지금은 안 되나요? 죄송해요. 영감님 유언을 어길 수는 없어서요. 은행 사장님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민석과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 은행에서 나와서 민석이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혼자 다시 가보세요. 혼자요? 네, 그래야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민석이 재촉했어요. 그런데 혼자 가기는 무서워요. 괜찮아요. 저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호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를 지켜줄까요? 그날 밤 또다시 민석의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할머니가 금고를 확인하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빼앗지? 빼앗는다고요? 할머니를 협박하면 돼. 이미 너무 많이 알았으니까 거부할 수 없을 거야. 협박이라고요? 만약 거부하면? 그땐 어쩔 수 없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 날 혼자 은행에 가야 했어요. 민석과 민호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은행 사장님이 저를 개인 금고로 안내해 주셨어요. 사모님, 이게 영감님이 남기신 금고예요. 작은 금고였지만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열어보세요. 금고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통장, 그리고 부동산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은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내가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남편이 정말 저를 위해 뭔가 준비해 뒀나 봐요. 이 통장에는 3억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서류는 내 명의로 된 상가 건물 등기증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3억이라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까지요? 남편이 언제 이런 준비를 해뒀을까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3억이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서류를 보니 제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 등기증이었어요. 시가 10억 정도 될 것 같은 건물이었어요. 정말 남편이 저를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해뒀다니 감동적이면서도 놀라웠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은정아, 만약 누군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조심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김철수뿐이다. 이 편지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라. 변호사 김철수라고요? 남편이 미리 변호사까지 준비해뒀나 봐요.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라. 위험해질 수 있다. 은행에서 나올 때 민석과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뭐가 들어 있었어요? 민석이 급하게 물어봤어요. 별거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네, 그냥 오래된 편지 하나뿐이었어요. 편지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냥 사랑한다는 내용이에요. 민석과 민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더 많은 걸 기대했을 거예요. 할머니, 정말 그게 다예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을 이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분명히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일단 집으로 돌아가죠. 민석이 아쉬운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직 좀 더 쉬고 싶어요. 왜요? 아직도 무서워서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민석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할머니, 아들분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민수를요? 네, 이 상황을 아들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석의 제안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아들을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아들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걱정할까 봐서요. 하지만 가족인데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민석이 계속 주장했어요. 형 말이 맞아요, 할머니. 민호도 동의했어요. 아드님이 오시면 더 안전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제 아들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정말 필요할까요? 네, 꼭 필요해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전화해 볼게요. 할 수 없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시더라고요. 민수가 저를 찾았나 봐요. 잠깐 친구 집에 있어.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할게. 시내 카페로 와줄래? 네, 알겠어요. 어느 카페요?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석과 민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걱정했어요. 민수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민석이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네. 누구세요?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 탐정입니다. 탐정이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민수에게 설명했어요. 소연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 등등. 민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 소연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네, 증거도 있어요. 민석이 파일을 보여줬어요. 민수가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왜 사과해?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 소연이가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뭐라고요? 아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저도 같이 계획한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니. 민수야, 농담이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빚 때문이에요. 소연이 빚만이 아니라 제 빚도 있어요.
너도 빚이 있어? 내 사업 실패로 3억 정도. 3억이라고? 도대체 언제 그렇게 많은 빚을 진 거야? 그래서 엄마를, 네,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민수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라고 해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민석이 만족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원했다는 듯이요. 민수 씨, 그럼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집값 포함해서 7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민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아직 말씀 안 하신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민석이 제 쪽을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제 아드님도 모든 걸 아시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뭘 말하라고요? 은행 금고에서 찾은 것들 말이에요. 결국 들켰네요. 정말 편지만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민수도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정말 다른 재산이 있어요? 민수야. 엄마, 이제 숨기지 마세요. 어차피 다 들통났잖아요.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있다면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죠.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충분히 남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남는다고? 네, 엄마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드시겠어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제 아들이 맞나요? 민수야, 너 정말 그런 생각이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민석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할머니, 이제 선택하세요. 선택이요? 순순히 재산을 나누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민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너희가 뭔데 내 돈을. 할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도와드렸잖아요. 도와줬다고? 네, 며느리로부터 구해드렸고, 구해줬다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서요. 민수가 최종 통보를 했어요. 엄마, 결정하세요. 뭘 결정해? 재산 중에 절반만 저희에게 주세요. 절반을? 네, 그럼 모든 걸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만약 거부하면? 그럼 정말 소연이 계획을 실행해야겠어요. 소연이 계획이라니 저를 죽이는 계획 말인가요? 민수야, 너 정말 그럴 거야? 엄마,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네, 빚쟁이들이 계속 협박해서. 그래도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는 걸 이해하라고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다니.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민석과 민호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린 사기꾼들이었고 아들은 그들과 한패였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민석이 말했어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만약 거부하면 정말로. 네, 어쩔 수 없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정말 저를 해칠 수 있다는 건가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말 엄마를 해칠 수 있어?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할 거야?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날 밤 모텔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30년을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저를 해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도 이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2시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뭐야?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문 열어주세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혼자 들어왔어요. 민석은 어디 있어? 형은 잠깐 다른 일로 나갔어요. 무슨 급한 일인데? 할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요? 사실 저는 정말로 할머니를 돕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형 말을 따라서 시작했지만 할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민호야, 무슨 소리야? 할머니, 형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 네, 며느리분도 사실은 형과 한편이에요. 역시 그랬군요. 그리고 아드님도 형이 회유한 거예요. 회유? 네, 형이 아드님에게 접근해서 같이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럼 민수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품었던 건 아니라는 건가요? 민호야, 그럼 너는? 저는 정말로 할머니 편이에요. 정말일까요? 믿을 수 있어? 네, 믿어주세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형의 계획을 망가뜨릴 거예요. 형의 계획을 망가뜨린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선 할머니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어디로?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숨어 계시면서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이요? 네,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요. 정말 민호를 믿어도 될까요? 아직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갑자기 민석이 돌아왔어요. 민호야, 뭐 하고 있어? 아, 형. 할머니가 무서워해서 얘기해드리고 있었어요. 무서워해? 네, 내일 결정하는 것 때문에요. 민호가 재빨리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이 가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형,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호텔에서 쉬고 있어. 그런데 형, 정말 아드님이 협조할까요? 당연하지. 자기도 빚이 있으니까. 민석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해치는 건 민호야, 우리가 직접 손을 대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 될 거야. 민석이 나간 후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들으셨죠? 응. 이제 믿으시겠어요? 민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민호야, 그럼 정말 도와줄 거야? 네, 꼭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내일 아침에 형이 없을 때 빠져나가시면 돼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아들을 만나러 나간 사이에 민호와 함께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민호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민호가 미리 준비해 둔 곳 같았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서 계획을 세워요. 고마워, 민호야. 정말 다행이었어요. 믿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요. 할머니, 그런데 정말 남편분이 다른 재산을 남겨두셨어요? 응, 있어. 얼마나 되는데요? 민호에게는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통장에 3억, 그리고 상가 건물 하나. 상가 건물이요? 응, 꽤 큰 건물이야. 그럼 형들이 노리는 게 그거군요.
그런 것 같아. 할머니, 그걸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 네, 남편분이 추천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편지에서 변호사 김철수를 찾아가라고 했었어요. 그분을 찾아가 보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가 동의했어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 김철수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어요. 사모님, 영감님이 편지를 남기셨다면서요? 네, 이거예요.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아, 이건 영감님이 미리 작성해서 저에게 맡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이요? 네, 사모님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물론이죠. 공증도 받아뒀어요.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혹시 누군가 위협하고 있나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변호사에게 설명했어요. 민석과 민호의 일, 아들의 배신, 모든 것을요. 그럼 사기죄와 협박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증거만 있으면 충분해요. 증거는 어떻게 구하죠? 녹음이나 문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저한테 있어요. 뭐가? 형이 협박하는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정말요? 언제? 어젯밤에요. 할머니 모르게 녹음했어요. 민호가 정말 제 편이었나 봐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그 사람들은 구속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수요? 네, 아드님도 공범이니까. 생각해보니 아들도 처벌받을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혹시 아들은 처벌을 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피해자가 합의해 주시면. 합의요? 네, 사모님이 아드님을 용서해 주신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이 저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30년을 키운 자식이에요. 용서해 줘야겠어요. 그럼 민수는 용서해 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찰서에 가시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민호의 녹음 파일과 증거들 때문에 민석과 소연이는 바로 구속됐어요. 민수는 제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한 달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됐어요. 민호는 정말 저를 도와준 고마운 친구가 됐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하게 사실 수 있어요. 고마워, 민호야. 천만에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민수도 반성하고 다시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뒀으니까요. 여보, 고마워. 덕분에 잘 해결됐어. 남편 사진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또 다른 기막힌 사연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